11년 전 집. 여보세요? 박대리 자네 지금 어딘가? 저야 퇴근하고 당연히 집이죠, 사장님. 근데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그게 아니라 실은 왜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회사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일세.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냈네. 네? 교통사고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나야 조금 놀란 것 말고 아무 문제 없네만 내 차에 치인 보행자들이 어쩌면 좀 많이 다쳤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얼른 119에 신고부터 하셔야죠. 그럴 수 없네. 네? 구급차를 부를 수 없다뇨?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실은 내가 술을 몇 잔 마셨지 뭔가. 사장님, 그러니 자네가 얼른 뛰어와서 119도 부르고 사건 수습도 좀 해주시게. 여기에 자네 집에서 3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야. 잠시만요, 사장님. 저더러 사장님 대신 사건 수습을 해달라는 말씀은 혹시... 박대리 자네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 집행유예 상태라는 거. 이대로 음주 교통사고까지 저질러버리면 저번 집행유예 건까지 합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세. 허니 이 교통사고 자네가 저지른 것으로 해주어야겠어. 저더러 죄를 뒤집어서 달라고요? 사장님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다니는 우리 회사가 누구 덕분에 지금처럼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게 다 사장인 내가 사업수완이 좋은 덕분이잖아. 이런 내가 교도소 들어가 버리면 우리 회사 망할 것 뻔하고. 그러니 자네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걸세. 그래도 좋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사장님. 직장이야 새로 구하면 그만이라지만 제가 사장님 잘못을 뒤집어 써버리면... 그럼 이렇게 하지. 어머니께서 희귀한 심장병 때문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들었네. 그 바람에 박 대리가 돈 걱정 때문에 골머리 썩는 중이라고 들었고, 미국 가면 어머니 수술시켜드릴 수 있지만 그러기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서. 그건 그렇지만... 박 대리가 나 대신 벌을 받는 동안 노모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 내가 책임지겠네. 어디 그것뿐이겠나? 벌 다 받고 몸 건강히 출소하기만 해. 우리 회사에 상무 자리 하나 떡하니 마련해 줄 테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자네가 얼마나 큰 효자인지 잘 알아.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잔을 키운 어머니를 위해 어렵게 장학금 받아가며 겨우겨우 명문대 졸업했고 겨우겨우 우리 회사에 취직해 대리자리까지 올랐지 않은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제안 거절하지 말게. 그치만 전 어머님께 당당한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자네가 빵에 있는 동안 내 책임지고 어머니 미국 보내드려서 심장병 수술 시켜드리겠네. 자네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 눈 딱 감고 한 번만 희생하면 돼. 저희 집에서 300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러셨죠?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놓고 달려가겠습니다. 10분 뒤 교통사고 현장.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들을 무사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자넨 이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시게. 그게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사장님. 왜?
더 필요한 게 있어서? 회사에 상무 자리 마련해 주시겠다는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이 사람 야망 참 크구만. 야망이요? 상무 자리가 성에 안 찬다 이거지 않은가? 그럼 내 부사장 자리를 약속하겠네. 아니요. 상무 자리도 부사장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어머니를 위한 효심 때문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회사 높은 자리를 받아버리면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제 효심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주면 좋겠는가? 나머지 약속만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잘 책임져 주시고 특히 미국 꼭 데려가서 수술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로. 자네가 이런 큰 일을 도와주는데 나도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지. 네, 그럼 믿고 자수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자네는 이렇게만 진술하면 돼. 술 취한 사장님 차를 대신 운전해주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차로 치어버렸다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6개월 뒤. 여보세요? 접니다. 박준수. 누구라고? 박대리요. 아이고, 그래, 박대리. 헌데 자네는 지금 교도소 복역 중이지 않은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전화를? 모범수라서 특별히 공중전화를 이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랬구먼. 어때? 교도소 밥은 먹을만한가? 실례합니다만 사장님, 본론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짧아서요. 본론? 저희 어머니 미국 가서 수술 받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네 어머니 수술? 그게 무슨 말인가? 부모님 두 분 다 자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 저랑 철석같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글쎄,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먼. 설마 이제 와서 말이라도 바꾸시려는 겁니까? 아니, 애초에 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다니까는 그러네. 그럼 혹시 다른 말씀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실 건가요? 무슨 다른 말? 저희 어머니 생활비랑 병원비 얘기요. 그 사람 참, 난 모르는 일일세. 사장님! 다시는 나한테 전화 걸어서 헛소리하지 말게. 한 번만 더 전화를 걸면 그땐 확 교도소에 민원을 넣어버릴 거야. 범죄자 따위한테 전화를 시켜주니까 나처럼 선량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냐고.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당했다. 내가 속았던 거야. 내가... 6개월 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출소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게... 걱정이 크네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선 이미 절 버렸는데 억울하게 전과자 꼬리표까지 달아버렸으니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도 열심히 사십시오. 다신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차비가 필요한데 제 주머니엔 딱 2,000원밖에 없어서요. 그래서요? 염치 없지만 차비만 조금 빌려주시면 고향 돌아가는 대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출소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누구는 차비를 주고 누구는 안 줄 순 없잖아요. 제발요, 교도관님. 고향까지 가는 차비가 7만 원인데 저 진짜 2천 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2,000원으로 시내버스 타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서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하세요. 그 다음엔 가족이든 지인이든 연락하셔서 차비를 송금받아 귀향하시고요. 통장 계좌요? 네. 데리러 나오는 사람 없는 출소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주민센터. 그래서요? 통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신분증이 없더라고요. 재발급해드리면 되는 거죠? 반명 한 판 사진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도 없는데요. 이 아저씨가 지금 누구랑 장난하나? 사진은 당연히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러면 염치 없지만 사진 찍을 돈 몇 푼만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분증 재발급하고 통장 만들어서 송금 받으면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 전과자를 뭘 믿고 돈을 빌려드려요? 청원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썩 물러가세요. 잠시 후 사진관. 뭐라고요? 사진을 공짜로 찍어달라고요? 공짜로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사진부터 찍어주시면 제가 오늘 중으로 다시 와서 사진값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외상을 해달라는 거구만. 네, 말하자면 그렇죠. 웃기고 있네. 사장님, 제발. 얼굴을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행색도 초라한 것이 10원 한 장 벗을 것 같은데 그런 그쪽을 뭘 믿고 외상을 해준답니까? 해주긴. 제가 정말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아, 해가 중천이 뜨도록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똥파리가 꼬여서는. 저 거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중으로 꼭 계산해드릴 수 있음. 에라이, 재수가 똥이려니? 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곱게 얘기할 때 썩 꺼지셔. 확 그냥 소금 뿌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는. 잠시 후 은행.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이 은행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요. 아, 네, 그러셨군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도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대신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라면 마침 제 지갑에 현찰이 딱 12,000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빌려드릴 테니까 얼른 가서 사진부터 찍으시고 신분증 재발급 받아서 오세요.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무도 절 믿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을 믿지 못할 이유는 또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교도소 출소한 전과자라서요. 네. 글쎄요. 지금 제 눈엔 도움이 필요한 우리네 이웃 한 분만 보일 뿐인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주민센터 문 닫으면 오늘 밤 꼬박 노숙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은행.
아직 안 늦었죠? 그럼요. 신분증은 재발급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단 잠깐만 기다리세요. 통장 금방 발급되실 겁니다. 근데 혹시 휴대폰은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참이라. 그럼 지인이나 가족분께 연락할 방법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네요. 미처 그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을 빌려드릴게요. 전화하셔서 여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감사합니다. 송금 받는 즉시 빌려주신 돈 갚아드릴게요. 에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눈에 띄면 그때 그분한테 대신 갚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아득바득 살아서 어려운 처지의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기원할게요. 앞으론 꼭 좋은 일, 승승장구할 일만 가득할 겁니다. 10년 뒤, 그때 그 은행 VIP실. 저희 은행에 20억을 예치하시겠다고요? 네, 좋은 상품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전 꼭 여기 이 은행, 이 지점이랑만 거래할 예정이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저희야 감사하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궁금증이라면 왜 꼭 저희 지점이랑만 거래를 하시려는 겁니까? 사장님네 회사 주소지랑 자택 주소지가 저희 지점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할 거고요. 요즘엔 인터넷 뱅킹이 잘 돼 있어서 거리가 멀고 아니고는 큰 문제거리가 되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전 이 지점에 아주 뜻깊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뜻깊은 기억이요? 여기서 근무하던 직원 한 분께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했을 거고 어찌저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들 절 외면했던 세상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을 테죠. 그러셨군요. 그럼 그 직원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 나누실까요?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 예금은 그 직원의 실적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분을 많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가로 성공해서 처음 이 은행으로 그분을 찾아왔었을 땐 그분은 이미 한참 전에 퇴사하신 상태더라고요. 퇴사를 했다고요? 네, 다른 직원분들께 퇴사 사유랑 연락처를 물어보았었지만 아마 알려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한 세상이 되어나서요. 그래서 저도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찾아가는 건 그분께서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그저 무탈하니 잘 지내시길 매일 기도했을 뿐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현재 제일 좋은 상품은 설명은 괜찮습니다. 은인이 근무했던 은행이라면 어떤 상품이든 믿고 맡길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은행 입구.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멀리 나오지 마세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이 은행도 많이 변했구만. 하기사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 나랑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기 누가 울고 있네. 손수건이라도 빌려줘야겠다.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그게 실은 집에 돈이 떨어져서 급하게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받으러 왔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저런,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게요. 저도 한때는 번듯한 직장인이었는... 낯이 많이 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은행 오래 이용하셨나요? 자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거래한 지는 꽤 오래됐... 그러고 보니 저도 낯이 많이 익네요. 어디서 뵌 분이더라? 그때 그분 맞죠? 왜 신분증 사진 찍을 돈이 없어서 고생하셨던... 네,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절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선생님 통장 발급해드렸던 은행원이 바로 접니다. 아이고, 은인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살이 너무 빠지셔서. 이해합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느라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절 잘 몰라봐요. 암투병을 하셨었다고요? 설마 그럼 그래서 퇴사를 하셨던 겁니까? 네. 근데 제가 퇴사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고... 당연히 찾아왔었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가로 성공해놓고 번듯해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땐 이미... 그러셨군요. 저도 꼭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퇴사하는 바람에 선생님을 바람 맞춘 건 오히려 저였는걸요. 그럼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다행히 완치 판정은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투병 생활하는 내내 버리도 없이 치료비만 나가다 보니까 집안 경제 상황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러 왔던 건데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망연자실해 하던 중입니다. 간에 중병 걸린 환자 하나 있으면 그렇게 되기 십상이죠. 지금은 괜찮아지신 저희 어머니도 희귀한 심장병 때문에 오래 고생하셔서 제가 그 심정 잘 알아요. 암튼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에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요? 처자식이 저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마침 제 통장에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딱 1억 2천이 있네요. 그 돈 다 드릴 테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세요. 1억 2천씩이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자격은 충분하십니다. 제가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던 은인이니까요. 그치만 그때 제가 도와드렸던 돈은 고작 12,000원이었잖아요. 보답으로 1억 2천은 너무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보답받자고 도와드렸던 것도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날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났을 때 그때 대신 갚으라고요. 지금 제 눈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입니다. 그래도 1억 2천은 너무 큰 돈인데. 아니요. 그때 제가 손으로 받은 돈은 12,000원이었지만 마음으로 받은 돈은 1억 2천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덕분에 마음 다잡고 이렇게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도 있었으니 오늘의 1억 2천은
지난날 제가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적게 돌려드리는 셈이랍니다. 그날 전 은인에게 1억 2천을 전부 내어드렸고 얼마 뒤에는 제 회사의 영업부문 상무로 취직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더라고요. 그분의 인덕이 워낙에 훌륭했던 덕분에 큰 거래들을 연달아 성사시켰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오늘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